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은 핀란드군이 국경지대에서 자국 군대를 먼저 공격했다는 핑계를 대고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핀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일명 소련과 핀란드의 겨울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 소련은 26개 사단 병력과 전차 2,300여 대, 항공기 3,000여 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핀란드군에는 10개 사단 병력의 전차 30여 대, 항공기 100여 대만 있었고 무전기나 포탄 등 전쟁 물자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병력이나 전쟁 물자가 소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핀란드 내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 편에 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소련은 핀란드를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핀란드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소련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핀란드는 군사적 규모에서 열세였지만 핀란드에는 72세 노장인 카를 구스타프 만네르헤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핀란드 내전 이후 은퇴한 상태였지만 전쟁이 터지자 군으로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만네르헤임은 소련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전선이 1000km로 매우 길고 대부분의 지형이 눈으로 덮인 산과 숲이라는 점을 이용해 영리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소련군이 한정된 길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으리라 판단한 그는 적군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에 병력을 집중시켰고 하얀 눈 위에서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핀란드군에게 모두 흰색 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보병들에게 스키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며 싸우도록 하는 게릴라전을 펼치게 했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대규모 군대를 전선에 길게 배치해 화력을 분산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겨울 전투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소련군은 눈밭 위에서 위장할 수 있는 흰색 전투복도 준비하지 않았고 북유럽의 혹한과 폭설에 대비한 전쟁 물자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수호무살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소련은 그제야 자신들의 오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소련군은 핀란드군보다 4배에서 5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일렬로 길게 행군하고 있었는데 핀란드 보병이 스키를 타고 나타나 화염병을 던진 뒤 재빠르게 사라지는 신출귀몰한 게릴라전을 펼치자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기만 했습니다. 소련은 이 전투로 약 3만 명의 군인을 잃었고 전차와 대포를 비롯한 수많은 전쟁 장비를 핀란드군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핀란드 능력을 높이 산 미국의 국제스키 순찰대 회장인 찰리 미너톨은 미국의 전쟁부에 미국 육군에도 산악전과 겨울에서의 전투를 위해 유사하게 훈련된 부대가 필요하다고 로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인 조지 마셜 대장은 1940년 9월에 돌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친 지형에서의 전투를 위한 산악부대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 부대는 2차 대전부터 최근의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한 미국의 제10 산악사단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4분기에 산악전투를 책임질 산악여단을 강원도에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이 산악여단을 만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병력 자원도 함께 적어지는 상황을 예상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세운 계획인데 그중 하나가 산악여단과 신속대응사단입니다. 즉 작고 가벼워 재빨리 투입할 수 있는 부대를 예비로 둔다는 방안입니다. 더군다나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는 제8군단은 해체돼 부대가 제3군단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잇따른 경계 실패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기가 올해 말에서 내후년으로 미뤄졌을 뿐이며 산악여단이 38군단 통합 이후 태백 산맥과 동해안의 소방수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산악여단과 신속대응사단은 이전 정부부터 창설을 검토했다며 여건이 안 돼 산악부대 창설을 다음 정부로 넘겼다. 이제 두 부대가 창설됐고 창설될 것이니 제대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이 산악부대 창설을 검토한 것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당시 잠수함이 좌초된 뒤 북한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했습니다. 군 당국은 49일간 연인원 150만 명을 동원해 소탕작전을 벌였으며 북한군 중 13명이 사살됐고 11명이 같은 북한군 공비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승조원 1명은 생포되었지만 나머지 1명은 행방이 불분명합니다. 당시 우리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으며 군인 12명과 예비군 1명, 경찰 1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27명이었으며 당시 피해액은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군 지휘부는 북한군의 침투 능력과 아군의 대응 능력을 점검한 결과 산악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지형의 대부분이 산악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산악여단은 96년과 같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잘 틀어막을 것으로 군 지휘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시 한국보다 더 산악이 많은 북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 산맥의 산악여단을 주둔하면 조난자 구조 등 대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형 산악여단의 모델은 1943년 스키부대로 만들어진 미국 육군의 제10 산악사단입니다. 미 육군의 제10 산악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전선에서 맹활약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의 제10 산악사단은 장비가 가벼워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경보병 부대로 재편됐지만 부대의 전통을 살려 산악훈련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제10 산악사단은 90년 걸프전 때 사막의 폭풍작전과 93년 소말리아 희망회복작전, 94년 IT 민주주의 회복작전, 98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 임무, 2000년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등을 거쳤으며 미국이 끼어든 전쟁터에는 늘 제10 산악사단이 있었던 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제10 산악사단의 맞수는 나치 독일의 산악여병이었습니다. 나치의 산악부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 제국에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 16개의 산악사단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산악사단의 병사를 산악여병이라 불렀습니다. 철모 대신 천모자를 썼고 소매와 모자에 에델바이스 표식을 달았습니다. 산악사단의 산악여병은 트럭 대신 노새와 조랑말, 당나귀를 수송수단으로 썼습니다. 현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이탈리아 육군은 모두 산악여단을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 육군의 제23 산악여단은 선배들과 달리 디젤과 같은 경장갑차와 스노모빌을 타고 다니며 산악지역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산악사단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국내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산악사단은 간부 위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8군단의 특공대대 예하사단의 수색대대를 근간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병력 수준은 일반 보병여단 정도입니다. 여기에 산악여단은 저격수로 팀을 짠 저격반을 따로 둘 예정이며 개인에게 로프와 피켈과 같은 등반 장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악여단에는 가급적 가벼운 장비를 먼저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신형 기관총과 81mm 신형 박격포를 가장 먼저 받을 예정이며 일반 보병부대에선 사라지고 있는 60mm 박격포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산악여단은 현재 보급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과 함께 산악 오토바이크를 전력화해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산악 오토바이크는 2바퀴가 아닌 4바퀴가 될 것이며 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이미 2012년 비무장지대 수색 정찰용으로 산악 오토바이크를 운용한 적이 있으며 이 오토바이크는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험준한 산악 지형을 다닐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또한 이 산악 오토바이크에는 81mm 신형 박격포를 싣고 다니며 60mm 박격포는 사람이 지고 나른다는 구상입니다. 산악여단은 정찰용 드론도 갖출 예정입니다. 돌풍이 심한 산악의 특성에 따라 4개의 날개가 달린 쿼드로콥터 같은 형태의 드론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갖추게 될 산악여단은 산을 누비면서 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핵심 부대이며 후방 지역 침투를 막아내면서 유사시에는 적진 깊숙이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악여단 창설은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진작에 창설되었어야 할 부대이지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창설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산악부대 창설에 좋은 기회이므로 추진 동력을 잃고 사업이 흐지부지되어 폐지되는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첨단 장비를 갖추고 한반도의 산악지역을 장악할 산악부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